비트코인의 문제점 제가 유튜브 시작하는 초기에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조회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조금 높은 퀄리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문제점들만 요약한 것들을 그냥 쭉 적어봤고 빠진 것도 있긴 할 텐데 그냥 생각 나는 대로만 적은 것들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창시자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누구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미국에 있는 유대계 자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만 업적을 숨기지 않죠. 그죠? 이렇게 대단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만든 사실을 숨긴다? 아니요. 검은 그림자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외번 거액의 해킹이 이루어져 왔다. 예전에 마운틴 곡스 해킹 사건 때 해커들이 자기 소행이 아니라고 대단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즉 거래소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고 거래소의 소행인 증거가 사실은 많습니다. 국가별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늘 존재했다. 이게 마운틴 곡스 해킹 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빗썸일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스테리는 제가 먼저 제기했고 풀어서 빗썸 해킹 예언을 제가 했죠. 왜 했느냐? 가만 보니까 국가별로 가격을 조작하는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마운틴 곡스 해킹 전에는 마운틴 곡스의 가격만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비트코인을 일본인 한국으로 보내서 그 차익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보내는 수수료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하죠? 인출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격 시세 조작 사건은 테더 사건인데 테더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 것처럼 그러니까 허위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솔몬 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그게 들어왔다. 어차피 가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진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2천만 원 넘게 갔을 그때 폭락 전에 그때는 시세 조정 세력이 있었다. 테더 사건. 아직도 조사 중일걸요, 지금, 미국에서. 빗썸 해킹전이 실현이 됐죠. 과거에 일본이 비트코인 가격 현주, 마운틴 곡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격 현주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공산사회니까 딱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넘어왔냐? 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쓰인 곳이 빗썸입니다. 여지없이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고 시세를 조작했으니까는 고가에서 매도할 때 돈을 내어줄 수 없으니까 인출 지연이 발생을 했고요. 인출 지연하면서 돈을 안 주면서 끌다가 폭락시켜 버렸죠. 그러면 뭐예요? 고가에 못 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냥 털린 겁니다. 그냥 지갑에 털린 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지갑에서 얘네들이 돈을 뺏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미스테리 말고 채굴의 미스테리가 많죠. 외형적으로는 컴퓨터가 계산한 수식대로 채굴한다고 하나 채굴량은 채굴하는 통계센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제 아는 친구가 이더리움 채굴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 얘기로는 좋은 비디오 카드를 쓰면 더 많은 채굴량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비디오 카드가 또 더 많은 채굴량이 변하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통제한 통계센터가 존재한다. 이게 그냥 채굴에서 얻는 그런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메리트가 주어진 게 엔비디아라는 비디오 카드인데 유대 자본이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비트코인 뒤에 FED와 다 FED 월가 다 유대 자본 아닙니까? 그들의 그림자 세력이 있다는 증거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폰지 사기도 유대 그림자 세력이었던 증거들이 많죠. 폰지 사기로 구속된 사람이 전 나스닥 위원장이었고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나스닥 유대인 월가 폰지 사기도 있고 빌 게이츠가 폰지 사기 때도 그랬고 비트코인 때도 그렇고 둘 다 우호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그때도 유인책으로 쓰였죠. 본인은 잘 몰랐겠지만 본인도 투자했다면서. 왜냐면은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카르텔 속에서 듣고 빌 게이츠까지 속인 거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며 여기서 투자 유인책이 됩니다. 근데 하나 달랐던 점은 여러분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는데 2천만 에서 200만 원
직전 200만 원인가요? 폭락된 가격이 그 직전에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 유용화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차트로는 이제 고점 찍을 모습이 나왔고 그 얘기 듣고 빌 게이츠가 출구 전략 쓰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 폭락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카르텔로부터 하락할 거란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조금 자신의 출구 전략으로 한 게 아닌가.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유용성 마지막에 좀 경고해 줬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월가의 깊숙한 언론 플레이가 늘 가격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월가는 굉장히 여러 번 견해를 여러 차례 바꾸는데 마치 원유나 금의 선물 시장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선물 놀이 하는 것처럼 대단히 많이 바꿉니다. 2천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300만 원인가 2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때 거의 바닥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비트코인을 경고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털어내죠. 어떤 식으로 경고했냐면 자기들 직원한테 약간 윽박지른 비트코인을 투자할 경우에 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막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매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반대로 또 하락 직전에 또 장밋빛 좀만 내고 꼭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를 골드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인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 요번에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비트코인 절대 지금도 손대지 말라는 입장이지만은 차트 분석상에 요번 상승 전에 제가 비트코인 상승 추세 얘기할 때 상승 요인이 더 많다 얘기할 때 한 가지 뭐예요? 그 당시에도 월가가 경고를 했어요. 그것도 상승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코인을 쓴다고 하니까 막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허용한다. 아니, 화폐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 허용한다. 그 뒤에는 FET 월가 유의대 자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하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선물 상장을 허용해줬어요. 이걸 왜 허용해줬을까? 유대 자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딱 외형적으로는 달러에 대적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거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왜 가만 놔둘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 코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죠? 선물로 들어온 이후에 제가 뭐라고 하죠? 그 이후에 절대로 하방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상방 투자라고 상방 둘 다 하지만 비트코인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선물이 되면은 개인들이 하방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락에 투자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승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선물 시장에 존재한다. 그게 월가가 원자재 시장, 선물 시장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전 딱 듣자마자 그렇지, 딱이네. 테슬라 주가 월가의 작전이죠. 대주주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계열인가 어떤 무슨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적었으니까 뭐 남아공 맞을 겁니다. 미국인인데 1월 당시 유대인과 친분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랑 친하게 지냈고 월가가 테슬라 주가 작전해줬고 월가에 대한 역시 보온인 것 같죠. 비트코인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이러한 결제설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뉴스는 저는 더 나올 걸로 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결제설이 2천만 원대 지난번 폭락 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죠? 앞으로도 더 나오고 오늘도 뭐 애플페이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실제 일부 쓰이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 삐끼질에 동참하는 그 정도 해줘야죠. 정말 진짜로 비트코인이 폭망으로 가기 직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선물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들이 일론 머스크 따라서 상방으로 달려들면 월가 또 하방으로 파생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월가가 좀 비관론을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올리나 싶긴 합니다. 조금 더 올려야, 그죠? 7천만 원이나 뭐 1억까지 올리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뒤통수를 치겠죠. 비트코인의 유일한 역할은 검은돈 세탁과 시세조작 돈놀이 폰지 사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허용한 이유는 실제로 사용하는데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의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투기만 허용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적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래소 자체가 증권사업자의 원금 부정이 안 되고, 지금은 조금 뭐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소 자체가 해킹에 가담하고 월가의 돈놀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 너무 길고요, 여러분. 채굴 시스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더라? 슈퍼컴을 구글인가 어딘가에 만들어서 채굴량을 폭증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채굴량을 정해놨는데 컴퓨터 성능이 점점 더 좋아져서 동기 나오면은 채굴량이 늘어납니까? 채굴량에 대한 것도 통제센터가 있다. 그 통제센터가 누구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양도 다 조절하고 함께 있는 코인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비디오 카드가 가장 미스테리하죠. 일론 머스크로 놀라지 마십시오. 더한 부역자들이 월가가 대단한데요. 부역자들이 이제 하게 되고 걔네들이 상방으로 이끌고 나면은 이제 하방으로 전환되겠죠. 비트코인 급등주 차트 아닙니까? 전형적인 급등주 차트인데 급등주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막 좋은 뉴스 떠올리면서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좀 더 올려야 또 사람들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개인들이 비트코인이 시대가 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뒤통수를 치는데 요즘 이런 게 트렌드인가요? 한 번 먹고 두 번 기어이 첫 번째를 올리는 게 요즘에 트렌드인가? 요런 급등 패턴이 우리나라 주식 제약주에도 일부 좀 나오기도 해가지고 급등주 차트가 여러분 트렌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볼 때 한 10년 주기로 바뀌는 10년 빠르면 5년으로 보고 이게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외로 이런 나머지 2차 서지라고 하나요? 이게 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포인트 여긴데요. 요즘에 얘기하지 그랬냐 머스크야. 그래서 결국 개인들이 망하는 선물놀이로 상방 투자자가 망하는 거 또 해킹당하고 알트코인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든데 비트코인 아래에 있는 수많은 대시도 이제 상장 폐지됐다는데요. 상장 폐지되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의 소설인데 그냥 한번 재밌으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0년 후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 실체도 없었고 개발자도 없었으며 변동성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코인에 사람들은 변동성에 속아 그냥 오르니까 달려들었다가 큰 돈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쪽박으로 만든 코인이지만 그래도 가상화폐의 기반을 시초니까요. 그죠? 기반을 만들었으며 현재 우리가 있는 제가 솔몬이기 때문에 솔라코인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20년 후에 인터넷상에 솔라코인이 가장 많이 쓰는 글로벌 통화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솔라코인의 시초가 된 것이 20년 전에 비트코인이었다. 솔라코인 정도까지 만들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달러의 몰락 시기에 EU와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에서 달러를 대체한 솔라코인의 극적 해결을 보낸다. 이건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이렇게 될 리는 없고요. 솔라코인은 G20 합의하에 발행량을 조절하며 금과 연동성을 통해서 변동성 문제를 축소하여 널리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을 평가하든 선생으로 학생을 평가하든 어떤 주식을 평가하든 뭔가 평가할 때에 평가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너무 많은 문제점과 구린내가 있었다. 그리고 급등의 요소마다 삐끼질하는 뉴스가 많았다. 골드만 뉴스 등등. 그때는 뭐였죠? 2천만 원일 때 그때는 어디에 쓰인다고 나왔더라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마치 매일 술 마시고 본드하는 애들 두들겨 패는 양아치 같은 애들을 전교회장으로 뽑아서 이 학교의 근간 삼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비트코인을 무슨 글로벌 화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양아치를 전교회장을 뽑아달라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하나 제가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유대 세력이 정말 비트코인의 자산을 불릴 대로 불려서 근데 나중에 이런 변동성을 없애는 뭔가를 부과를 해서
그죠? 그 코인을 쓸 가능성이 없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그래서 생각은 해보자.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선물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제 개인들이 선물로 상방에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과거 원유의 화방과 같은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